혹시 명절만 다가오면 몸부터 아프기 시작하시나요? 두통, 소화불량, 잠 못 이루는 밤들. 병원 가도 별 이상 없다는데 명절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드시죠? 나만 유난 떠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아닙니다. 절대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 명절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던 그날 기억나세요?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더 무겁고 3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죠. 남편한테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밥 좀 하고 친척들 만난 건데. 밥 좀 하고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말 한마디에 가슴 졸이고 이게 그냥 밥 좀 하고예요?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데요. 시어머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나 피곤해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고 시누이는 와서 한마디씩 던지죠. 형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데요. 우리 엄마 입맛은 좀 싱거운 편인데 참고 또 참습니다. 웃어야죠. 며느리니까요. 그런데요, 화장실 가서 거울 볼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요. 그런데 당신은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되고 시어머니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아프고.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하거나 예민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뇌가 명절을 실제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힘든지 뇌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초의 생존 기술까지 얻어가실 수 있어요. 명절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고 나면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의 뇌는 지금 호랑이와 싸우는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있잖아요. 며느리, 이 나물은 좀 짜네? 또는 우리 며느리는 손이 좀 느려. 이런 말 들으면요, 가슴이 쿵 내려앉죠?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요, 이걸 실제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직도요, 가족 안에서 소외당하는 걸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해요. 시어머니 표정 한번 굳어지면 당신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지금 당신을 살리려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절만 다가오면 불안하고 가슴 답답한 게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 10년,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며느리 취급만 받고 고마움은커녕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뇌는 해도 안 된다 라고 학습해버립니다. 작년 명절에 음식 10가지 해갔는데 맛있다는 칭찬 한마디 못 들었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뇌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일주일 전부터 벌써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건요,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경험으로 학습한 결과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족이니까 알겠지 라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가족이니까 내 마음 알겠지. 가족이니까 고마워할 거야. 근데요, 아닙니다. 가족도 엄연한 타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헌신해도요, 시어머니는 당신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남편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부엌에서 5시간 동안 서 있어도요, 남편은 그냥 밥이 나오는 줄만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마음 아픈지 말 안 하면 절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가족이니까 알겠지 라는 기대를 버려야 뇌가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어요. 네 번째, 착한 사람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시누이가 무례한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시어머니가 음식 투정해도 네, 제가 다음엔 더 잘할게요 하고 참고. 이거요, 배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학대하는 거예요. 참는 건요,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시당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참으면 2번 참게 되고 2번 참으면 10번 참게 되고 결국 평생 참게 돼요. 5번째, 페르소나의 무게입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 이 가면들이 너무 무거워요.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지 가면만 쓰고 사는 것 같아요. 명절이 특히 힘든 이유는요, 이 가면을 24시간 내내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밤에 자려고 눕는 순간에도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공감되시나요? 그렇다면요,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당장 이번 명절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기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기술, 3초의 마법, 바보 표정 짓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울컥 올라오죠? 바로 그 순간 화장실로 가세요.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턱을 툭 떨어뜨려서 입을 살짝 벌립니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봐요. 어깨를 중력에 맡기듯 툭 떨어뜨립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호랑이가 눈앞에 있을 때 이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편도체는 이 신호를 받아서 아, 지금은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하면 3초 안에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명절 내내 화장실이 당신의 안전지대가 될 겁니다. 시어머니 잔소리 들을 때마다 화장실 가서 바보 표정 짓고 오세요. 2번째 기술, 박스 호흡입니다. 부엌에서 음식하다가 너무 답답하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천천히 내뱉고 4초 동안 멈춥니다. 이걸 4번만 반복하세요. 이 방법은요, 미국 해군 특수부대에서도 쓰는 기법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쓰는 이 방법, 명절 전쟁터에서도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즉각 떨어뜨리고 뇌에게 지금은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베란다에 나가서 한 번, 화장실에서 한 번, 이렇게 수시로 해주세요. 3번째 기술, 심리적 손절입니다. 무례한 시누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분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건 고장난 라디오야. 저건 말하는 돌덩이야. 저건 그냥 배경소음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거리두기라고 해요.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 국은 좀 짜네 하시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고장난 라디오가 또 소리를 내네. 그리고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당신 마음에 박히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돌덩이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4번째 기술, 경계선 긋기입니다. 올해 명절은요, 딱 하나만 정하세요. 내가 절대 안 할 일, 예를 들면 설거지는 시누이랑 나눠서 한다. 음식은 5가지만 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일 안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 이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끝내는 겁니다. 첫 명절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성공하면 다음 명절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신이 선을 그으면 사람들도 그 선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경계선은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5번째 기술, 명절 후 회복 루틴입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오면요. 무조건 하루는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거지도 빨래도 다 내일 하세요. 그날은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날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정주행하고 치킨 시켜 먹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요. 나 3일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고 왔어. 하루만 쉬게 해줘. 이렇게 말하세요. 당당히요. 그리고요.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명절 동안 있었던 일 다 털어놓으세요. 혼자 사귀지 마세요. 말로 내뱉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기술 꼭 기억해 두세요. 바보 표정 짓기, 박스 호흡, 심리적 손절, 경계선 긋기, 명절 후 회복 루틴.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입니다. 20년, 30년 며느리로 살았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는 없어요. 당신이 힘들고 지치고 불행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명절은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술들 이번 명절에 꼭 써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4050 심리학은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